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쑥스럽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차차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20살부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다녀오고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고 나니까 어느새 나이가 30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와이프를 만난 것도 그때쯤이었는데 또래 친구들은 모두 직장인이 되어 있을 때 저는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나이가 금방 30이 돼 있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더 이상 늦으면 답이 없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아내를 만나서 늘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마음과 다르게 제가 예민하고 까칠했던 적도 있지만 결코 이혼을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은 아내는 결국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결국 작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 혼자 계신 장모님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애가 있는데 저 혼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계신 장모님과의 이야기는 좀 이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중견기업이었고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라 직원들끼리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직급에 따라서 너무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다들 사람 좋고 편하게 서로 친한 분위기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아내는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렸으니까 애초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었는데 도저히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그녀가 먼저 내 옆자리로 다가오더니 오빠는 주말에 뭐 하면서 지내냐? 여자친구는 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어색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회사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라서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던 거지 속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남자인지라 오빠라는 소리가 듣기도 좋고 어린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 업무적으로 연락을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연락이 이어지고 주말에는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자라면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필이면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는 큰 고민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집에 갔죠. 아내의 부친이 몇 년 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홀로 계신 장모님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과 최고 등급 꽃등심을 한가득 사들고 찾아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는 분이셨거든요. 장모님이 일찍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내에게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내를 19살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매나 피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 제 눈에는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젊어 보여서 도저히 어머님이라는 호칭보다는 누나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장모님이 너무 딱딱하게 대하지 않게끔 편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다행히 많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난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아내가 생각보다 금전적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 당시에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엄청 현실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깜짝 놀랄 수준이었고 결국 이 문제가 부부 관계에도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보험료 등으로 생활했다고 들었고 그 후에는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비싼 걸 사달라고 한 적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출산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딸을 낳아줬으니 명품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아닌데 속으로 굉장히 당황하면서 가방을 사준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랑 가끔 만나서 식사할 때도 애를 낳아줬는데 집이라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동안 알고 사랑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말을 해야 하냐, 각자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냐고 제가 따지니까 아내는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고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한 자기가 잘못이라면서 결혼하는데 집도 못 해온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괘씸한 이유는 제가 모은 돈 1억에 부모님이 보태준 1억에 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받아서 3억짜리 집을 구했고 아내는 고작 2천만 원치 혼수만 해왔거든요. 근데 무슨 집을 해올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건지 이제 와서 무능한 남편이라며 저를 탓하네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부터 장모님께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제가 드리고 있었고 결혼 3년 차 때 아내가 장모님 용돈을 더 높여드리고 싶대서 50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무능하단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내가 좀 게으른 편이라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설거지 정도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아이 낳고는 육아 때문에 일에 관계된 만남 빼고 전부 다 끊었고 퇴근해서 돌아와서 아내 대신 아이를 봐주고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또 한 번 싸웠던 날에는 다른 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하더라. 남편이 와이프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결혼 전에도 명품 가방 1개 사줬다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더라고요. 결혼이 무슨 재테크도 아니고 왜 자꾸 틈만 나면 이따위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주르고 카드 주면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주변에 다들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간 애들만 만나는지 온갖 얘기를 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녀에게 모든 카드를 압수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고 직접 돈 벌어서 쓰라고 생활비도 넣지 않았습니다. 돈 계속 벌어와 주니까 인생이 만만하냐고 한마디 했죠. 뼈 빠지게 돈 버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 게 그러냐고 윽박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철없는 아내 때문에 미안하다며 일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딸을 봐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장모님은 이혼한 사위와 살게 된 것입니다. 젊은 장모님과 아찔한 동거 생활이라고나 할까요?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하느라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장모님이 점심 차렸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왔냐며 해장하라고 우럭 매운탕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아내에게는 기대도 할 수 없던 건데 역시 제 생각해주는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낮부터 장모님과 매운탕에 또 술을 한잔했습니다.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평소에 못하는 낮술도 좀 해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어느새 2병을 먹어 치웠습니다. 장모님은 평소 술을 잘 못 드시는데 기분이 좋으시다며 혼자서 1병 가까이 드셨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그날따라 젊은 장모를 쳐다보면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아내랑 이혼도 했고
장모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도 10살밖에 안 나는데 앞으로는 조금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도 좋다면서 철없는 우리 딸이랑 이혼하고 혼자 지내니까 많이 외롭지 않냐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새로운 여자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모님이 먼저 연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로 그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매번 장모님이랑 너무 딱딱하게 안 부르고 누나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모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모를 침대에 눕혀놓고 나오려는 순간 장모님은 저를 부르더니 저를 갑자기 와락 껴안았고 저도 술김에 장모님을 힘껏 안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오늘 너무 야릇한 게 땡긴다면서 저한테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단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는 그녀를 뜨겁게 안아줬습니다. 역시나 장모님은 30대 같은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젯밤부터 마신 술에다가 낮에도 술을 마셔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장모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방으로 돌아와서는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통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도발을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하긴 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장모님에게 어제 죄송하다고 말하니 괜찮다며 뭐가 죄송하냐며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실수한 거니 어제 일은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며 장모님은 생각보단 쿨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날 밤 사건 이후 장모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깝고 격이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주에 2번 이상은 밖에 나가 밥 먹고 들어오거나 함께 바다를 보러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까지 즐기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장모님도 과부로 살아오면서 많이 적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한 사위집에 산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의 장모님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요. 자꾸 그녀가 좋아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철없는 전 와이프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로 시작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워낙에 특이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본 적 있거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